지금 결혼의 완성,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윤을 납치한 노만이와 김경애, 그 뒤에 있는 것 같은 고동찬,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린 하정수까지. 그런데 이 하정수, 단순히 고동찬 밑에서 심부름하다 죽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하정수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오늘은 하정수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무비 있다만의 미스터리한 추리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정수, 처음엔 참 평범한 사람으로 소개됐습니다. 대단한 야망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 남의 부탁 하나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소심하고 내성적인 의사라고요. 그런데 예고편에 뜬 문자 한 통을 보고 나면 이 사람을 그렇게만 볼 수 없게 됩니다. 2월 9일 하정수가 김경애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강태주, 지금 막 병원에서 떠났어. 계획대로 진행해. 여기서 계획대로라는 말이 걸립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이미 짜여있던 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시하는 투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1일에도 병원으로 와서 얘기해요라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이 정도면 하정수는 그냥 협박에 못 이겨 심부름 몇 번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만이와 김경애 쪽에 태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넘겨온 사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정수였을까요?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정수는 캐피탈에서 채무 독촉과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돈에 몰리면 오히려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세윤을 납치하고 몸값을 받아내는 이 판에 끼어들어서 자기 몫을 챙기려 했던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그저 고동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힘없는 의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납치극의 설계에 훨씬 깊게 관여해 있었을 가능성. 이제는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정수의 마지막 동선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애 병실에서 태주에게 저지당한 뒤 하정수는 고동찬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동찬은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 하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정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명희와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동찬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때 고동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하정수가 아니라 태주였습니다. 고동찬은 처음에 태주를 하정수로 착각하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정수가 엘리베이터를 탄 시점과 고동찬이 주차장에 도착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하정수는 이미 계단에서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요. 이 좁은 시간 안에 하정수와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지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차명희가 떠오릅니다. 물론 고동찬이 이 죽음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라고 부른 것도 입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고동찬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사건 현장에 고동찬 대신 있던 사람이 태주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고동찬에게 알리바이가 되어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차명희가 하정수를 없앤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제3의 인물이 그 틈을 노린 걸까요? 지금으로선 차명희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른 각도로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하정수와 김경애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공범이 되려면 그 전에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접점은 아마 병원이었을 겁니다. 김경애는 척추 질환을 앓고 있었고 고동찬이 진행하던 그 프로젝트의 참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주치의가 바로 하정수였죠. 그러니까 하정수와 김경애는 처음부터 의사와 환자로 만난 사이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김경애의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요. 노만이는 김경애의 수술이 왜 잘못됐는지 추적하던 중 동의 없이 불법으로 태아 줄기세포를 바꿔 시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경애 역시 자신이 그 불법 시술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화가 난 김경애와 노만이는 하정수를 찾아가 따졌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을 겁니다. 이때 하정수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나도 시켜서 한 일이고 이렇게 된 이상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같이 복수하자. 병원장의 딸을 납치하는 걸 내가 돕겠다. 그 대신 합의금은 나랑 나누자고요. 그리고 하정수가 이런 제안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정수는 캐피탈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급기야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가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정수야말로 이 순간 누구보다 돈이 절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하정수가 왜 하필 노만이 김경애와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김경애가 나도 우리 남편도 이용당했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씩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현금 30억입니다. 태주가 노만이와 접선하려고 준비했던 그 현금, 분명 태주의 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태주에게 트렁크에 현금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고동찬은 이걸 근거로 삼아 태주가 애초에 그 돈을 훔치려 했던 거라며 고소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주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증거를 훔쳤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져간 걸까요? 가능성은 몇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만이일 가능성입니다. 태주가 세윤을 구하러 노만이의 집을 찾아갔던 그날입니다. 태주가 세윤을 구출하는 그 사이 노만이가 밖에 세워둔 태주의 차를 발견하고 트렁크에 있던 돈을 미리 숨겨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윤을 데리고 나온 태주와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정신없는 그 순간에 돈을 챙길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정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던 사람이니 이 정신없는 틈을 타 현금에 손을 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혹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면 그 돈을 챙길 기회가 있었던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니까요.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본 건 하정수라는 사람과 그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30억까지 이어지는 무비있다의 추리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세윤 하나를 납치한 사건이 아니라 병원과 돈,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사정이 뒤엉킨 훨씬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동찬이 김경애를 죽이려 했다는 건 결정적인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라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고동찬 한 사람으로만 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김경애가 남긴 이용당했다는 그 말, 그리고 태주가 확인하려던 그 지원서 안에는 또 어떤 단서가 있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정수를 누가 죽였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